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서울 상공 1만 미터. 국제선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저에게 새로운 동료가 배정되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스며들었어요. 또 한국 남자구나. 일본에서 들어온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무례하고 시끄럽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합류하게 된 민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와 깊은 인상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존댓말과 신사적인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하나하나 예의 바르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비행에서 민준 씨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고령 승객이 짐을 올리기 힘들어하자 그는 즉시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에도 부모님께 따뜻한 미소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휴게실에서 민준 씨는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 남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신사적일 수가 있나?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에게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한국 남성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하루였거든요. 다음 비행에서도 민준 씨의 놀라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터뷸런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그의 프로정신, 동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넘어선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죠. 첫 번째 만남 이후 며칠간 함께 근무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둘째 날 비행에서 일어난 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승객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민준 씨는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드렸어요. 그의 자연스럽고 세심한 배려에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 남성들이 무례하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준 씨의 침착함과 전문성이 빛을 발했어요. 승객 한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는데 그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남성들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직접 목격했어요. 휴게 시간에 민준 씨와 나눈 대화들도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했고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깊었어요. 미래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어떤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남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가족관과 책임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넷째 날 밤 도쿄 호텔에서 민준 씨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대해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면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민준 씨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어요. 동료 승무원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그는 조용히 뒷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을 느꼈어요. 또한 그는 항상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섯째 날 비행에서는 민준 씨의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승무원들을 위해 작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유머는 누구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따뜻하고 건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오히려 민준 씨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의 진정성, 책임감, 배려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한국 남성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준 씨 없는 비행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쿄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키는 눈을 반짝이며 부러워했고, 아야는 즉시 한국 남성과의 연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나나미는 K-드라마에서 봤던 로맨틱한 남자친구들을 떠올리며 흥분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은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었거든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구들은 저의 상황을 정말 부러워했어요.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민준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 남성 특유의 세심함으로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로 준비해 주기도 했고, 피곤해 보일 때면 따뜻한 차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배려는 일본 남성들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셋째 달이 되자 민준 씨는 용기를 내어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일본 친구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남성과의 로맨스가 제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교제가 시작되면서 민준 씨의 진정한 매력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구애 방식,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6개월 후, 저는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민준 씨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부모님도 그의 예의 바른 모습과 진정성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민준 씨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저의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며 제 문화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의 이런 노력하는 모습에서 한국 남성들의 성실함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민준 씨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 친구들이 그토록 동경했던 K-드라마 같은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준 씨의 배려심은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결혼식을 계획해 주었고, 양가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드디어 서울에서 열린 우리의 결혼식 날, 일본에서 온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준 씨의 신사적인 모습과 저를 대하는 정중한 태도를 본 친구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결혼 후 서울에 정착한 지 3년이 지나고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미호가 태어났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미호가 5살이 되면서 우리 집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거실로 뛰어나와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미호의 이런 활발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창의적인지 매일 새롭게 느꼈어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미호는 평소보다 더욱 신이 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팔을 흔들고 몸을 흔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민준 씨는 미호의 춤을 보며 박수를 쳐주었고, 저도 함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호의 흥이 절정에 달하면서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파트 생활에서는 이웃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 부모들 특유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갔어요. 먼저 그는 미호와 함께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음악 볼륨을 줄였습니다. 아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 아버지들만의 특별한 육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호는 음악이 작아지자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이때가 바로 올바른 훈육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미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민준 씨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미호에게 잠시 방에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훈육 방식은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민준 씨와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배우자와의 협력적인 자세에 저는 매번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교육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미호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어요.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호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왜 음악 소리를 줄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미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교육의 장점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호는 아침 음악 시간에도 적절한 볼륨을 지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춤추는 즐거움은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민준 씨의 교육 방식 덕분에 우리 집 아침은 더욱 조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 저는 한국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들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훌륭한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어요. 미호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배려심 깊은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5살이 되면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미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미호와 함께 간식을 먹던 중 아이의 이빨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니 부분이 조금 누렇게 변색된 것 같아서 치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민준 씨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즉시 동네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소아치과에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미호에게 치과에 간다고 말했을 때 아이의 반응은 정말 예상외였어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민준 씨의 평소 교육 방식이 미호를 이렇게 용감한 아이로 키워낸 것 같았어요. 치과에 가는 길에서 미호는 계속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민준 씨도 평소에 미호에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왔습니다. 동네 소아치과에 도착해보니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입구부터 알록달록한 색깔로 장식되어 있었고 대기실에는 큰 수족관과 다양한 장난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아치과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배려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진료실도 마치 놀이방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치과 의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밝은 색깔로 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고 미호가 편안해할 수 있도록 먼저 장난감으로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호는 치과 의자에 앉아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시작하자 미호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협조적으로 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더 꼼꼼한 양치질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호에게 올바른 양치 방법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고 미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치료가 끝나고 미호는 용감했다는 칭찬과 함께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여운 칫솔과 치약,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어요. 미호는 선물을 받고 더욱 기뻐하며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미호를 많이 칭찬해 주었어요. 한국 아버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아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강화가 미호를 더욱 자신감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호는 할머니께 화상통화로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치과에서 용감했다는 것, 선물도 받았다는 것을 신나게 말하는 미호를 보며 할머니께서도 많이 기뻐하셨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육아 문화가 얼마나 아이 중심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치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도록 배려되어 있었어요. 민준 씨의 교육 방식과 한국 사회의 아이. 친화적인 환경이 만나서 미호는 정말 건강하고 용감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 미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치과 검진을 마친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우리 가족을 동네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전통시장이었어요. 일본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정겨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가득한 좌판들, 갓 구운 빵과 떡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미호는 이런 북적거리는 분위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채소 가게였어요. 할아버지 상인분이 미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매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브로콜리를 보여주시며 미호에게 맛있는 채소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민준 씨는 미호에게 각 채소의 이름과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해서 시장에서도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당근의 비타민어, 시금치의 철분 등을 쉽게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과일 가게였어요. 상인 아주머니께서는 미호에게 딸기 한 개를 맛보라고 건네주셨습니다. 이런 나눔의 문화는 일본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정과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호는 달콤한 딸기를 먹으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세 번째로 들른 곳은 떡집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떡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민준 씨는 미호에게 각각의 떡이 언제 먹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모습에서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였어요. 여러 상점에서 미호에게 작은 간식이나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이 사랑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배려는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수제면 가게였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시는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와 국수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호는 나비 모양의 파스타를 보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미호에게 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면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한국 남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을 정말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효 문화를 느꼈어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호는 오늘 만난 사람들과 맛본 음식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험이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사회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민준 씨의 계획적인 교육 방식 덕분에 미호는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늘 산 재료들을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미호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오늘 산 재료들로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가사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었어요. 시장에서의 특별한 하루가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려고 했는데 허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어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상태를 보자마자 즉시 모든 집안일을 도맡겠다고 나섰어요. 한국 남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아내가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집안일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는 아침 식사 준비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을 척척 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5살 미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알자 아이는 저에게 다가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호는 엄마가 계속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플 수 있다며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명했어요. 미호의 이런 판단력은 민준 씨의 평소 교육 방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와 사리분별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해요. 미호도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상황 판단 능력을 기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미호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평소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하나씩 놓고 물컵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배려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호의 이런 행동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도움을 주면서 함께 일을 처리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특징은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주면서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이에요.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미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간단한 재료들을 꺼내오고 아빠가 요리하는 것을 도우며 작은 조리사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침대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오후가 되자 미호는 저에게 와서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가 평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5살 아이가 엄마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는 미호가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진행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 중 하나인 계획성과 체계성이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미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준 씨도 미호의 효심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미호는 제게 와서 내일은 괜찮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가 아프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인 효와 가족애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하루를 통해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이는 부모를 위해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미호는 일어나자마자 엄마 상태를 걱정스럽게 물어보며 오늘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준 한국의 교육 문화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진 월요일 저녁,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8시는 일본에 계신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할머니께는 6시였는데 항상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주셨습니다. 미호는 할머니와의 통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세수를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면서도 일본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미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화상통화가 연결되자 할머니의 반가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미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일본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미호도 서툰 일본어로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혀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미호가 많이 컸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의젓해 보인다고 칭찬해 주시니 미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엄마를 도와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미호의 효심에 대해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 씨도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비록 일본어가 서툴지만 항상 존댓말로 할머니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남성들의 특징 중 하나인 어른 공경 정신이 국경을 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민준 씨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한국 사위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저와 미호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그리고 일본 문화도 존중해주는지에 대해 늘 감탄하셨어요. 특히 오늘처럼 제가 아플 때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미호는 할머니께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치과에 다녀온 일,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것들을 본 일,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한 재미있는 활동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미호에게 일본어로 짧은 동화를 읽어주셨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호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미호는 일본어 실력도 늘리고 할머니와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께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산 재료들을 보여드리며 어떤 요리를 만들 예정인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궁금해하셨어요. 통화 중간에 민준 씨는 할머니께 건강관리에 대해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인 효도 정신이 사위에게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이런 민준 씨의 마음 씀씀이에 정말 감동받으셨습니다. 미호는 할머니께 다음 주에 있을 유치원 발표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전통 춤을 배우고 있다며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녀가 한국 문화를 익혀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께서는 언제 일본에 놀러 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민준 씨는 여름 휴가 때 가족 모두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상 통화를 마치고 나서 미호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조금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곧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운을 냈습니다. 민준 씨는 미호에게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우리 가족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 씨의 배려심 깊은 마음과 미호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이 만나 정말 특별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이 더욱 커지는 하루였어요.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가 있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